네, 신지우입니다. 이 사진은 이탈리아 작가인 단테라는 사람이 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사파예요. 단테의 신곡에서 35살인 단테는 숲속을 헤매다 우연히 고대 로마 시인인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을 만나. 단테가 길을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래. 그래서 가봤더니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아니 집에 가고 싶다고. 씨발 지옥을 왜 데려와? 아니 대체 뭐 하는 짓임? 물어보니까 자기는 단테에게 지옥을 보여주고 삶을 이끌어주라는 신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야. 아니 집에 가고 싶다는데 뭔 소리야 계속. 미친 거 아니냐? 근데 여기 이야기 배경이 고대 로마잖아. 신의 명령이라는데 어떻게 따라가야지. 단테는 어둡고 사람들 비명이 막 들리는 아케론 강이라는 곳으로 갔어. 배 타고 이제 강물에 떠 죽어있는 사람들 노로 막 밀치면서 지옥 입구까지 가거든요. 단테의 신곡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게 2층이야. 지옥이 층수가 많은데 2층에 음욕의 지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제일 재밌더라고. 여기가 어떤 곳이냐? 음욕의 지옥. 거의 뭐 우리나라에 있던 그 소라네처럼 막 간음으로 죄 지은 애들이 벌을 받는 곳이래. 참고로 여기서 벌 받는 유명인 중에 클레오파트라, 헬레네와 파리스 왕자, 아킬레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아주 그냥 간음의 신이지. 자세한 건 뭐 직접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간음이라는 게 사실 이 어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종교적인 단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말을 주로 지하철 1호선 한 청량리부터 용산 구간쯤에서 타면은 거의 확정적으로 듣는 말이기 때문이야. 피켓 들고 간음하지 말라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예수쟁이들이 있잖아. 여기서 이 간음이라는 게 부부가 애를 낳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성관계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도 애 낳을 목적이 아니면 하면 안 돼. 그리고 결혼 안 했으면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거야. 예수는 사실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간음이 얼마나 좋은 건데.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이해도 조금은 된단 말이야. 전근대 시절에는 의료기술이랄 게 사실 없잖아. 그러니까 뭐 피임도 없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애가 태어나는 일이 많았어. 그러면 영아살해나 버려지는 일도 많았고 성병도 대책이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성매매나 무분별한 관계를 경계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겠지. 지금도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면서 동시에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기도 해. 이게 강제적인 것만 아니면 합의된 관계는 지금 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시대긴 하죠. 간음이 자유로워진 거야. 대신에 하나는 빼야지. 애를 상대로 하는 부분인 건데 가장 우리가 사람 취급하지 않는 범죄잖아 이게. 심지어 아동 성범죄로 감옥에 가면은 같은 범죄자끼리도 인간 대접을 안 해. 외국은 뭐 아동 성폭행범 들어오면은 교도소 안에서 살인 나고 이러잖아. 사람들이 가장 나쁘다고 보는 범죄의 유형이고 진짜 음욕의 지옥에 빠져야 될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야. 근데 또 얘네들이 가장 범죄 욕구를 못 참는 새끼들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스스로 절제할 수도 없고 도저히 치료가 안 되나 봐. 모든 범죄 중에 아동 성범죄가 재범률이 제일 높아요. 그 전형적인 패턴을 가진 범죄자 새끼를 이번에 알아볼게. 자, 얘가 누구냐? 아리야마 카에데라고 7살인데 2004년 11월 17일 밤에 엄마 휴대전화로 문자가 와. 애가 보낸 게 아니야. 모르는 번호인데 딸 데리고 있다면서 애 사진을 보냈던 거지. 이러면 누구나 납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엄마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어. 이날 카에데는 낮에 오후 3시쯤 학교 끝나고 엄마랑 40분 정도 통화를 해. 그리고 20분 뒤인 오후 4시쯤 여자애 2명이 어떤 차를 타고 가는 걸 봤다는 같은 학교 애들의 이야기가 있던 거야. 카에데였다고 정확히 말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거의 확실하겠지. 수사가 빨리 시작돼서 다음날 애를 바로 찾는데 여기거든. 오사카의 주변 지역인 키쿠미다이의 주택 개발 부지야. 도로 옆에 도랑이 있잖아. 여기서 옷이 벗겨진 채 죽어있던 거야. 시신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치아도 몇 개 빠져 있었어. 성폭행하고 증거 안 남기려고 닦았을 것이고 치아도 애 신원을 좀 늦출 생각이었나 본데 정작 지 단서가 남아있었어. 채모랑 B형 혈액형이 나온 거지. 이제 대조할 사람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대조할 범위를 좁히기 위한 수사가 다시 이어져야 되는데 특이한 게 애 몸에 상처가 꽤 많았지만 정작 사인이 익사라는 거야. 근데 폐를 보니까 물이 깨끗해.
CC는 발견된 도랑이잖아. 더러운 물이 흐른단 말이야. 수질이 달라. 그러면 뭐야? 애는 유기된 현장으로 옮겨지기 전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경찰은 욕조나 세면대에 물을 받고 애 머리를 눌러서 익사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아도 누가 죽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 이것도 역시 실종 추정 지점인 학교 근처에서 나오는데 여자애 둘이 차 타고 가는 걸 봤다는 같은 학교 애들이 2명이나 있었단 말이야. 어두운 색 차를 타고 갔대. 둘이 같은 말을 했으니까 순간적으로 봐서 생긴 기억의 착오는 아닐 것 같고 학교 도로는 보통 복잡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 주변을 돌면 분명 같은 차를 본 사람이 더 있을 것 같았지. 예상대로 있어. 차 종도 확인했고 CCTV에도 다 찍혀 있더라고. 근데 도중에 CCTV가 없는 도로로 빠진 건지 어느 순간부터 놓쳐. 범인의 차가 어디까지 가는지가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단서가 더 있어. 범인이 애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잖아. 사진도 보내고. 2004년이면 20년 전이지만 이때도 휴대전화 메시지 역추적은 가능했어. 근데 추적이 안 됐대. 통신 지식이 있는 새끼인지 범인이 핸드폰에 GPS 기능을 꺼놓은 거야. 대신 찍어보낸 사진에서 단서가 나오는데 애 머리 뒤에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베개처럼 보였어. 이게 어디서 팔렸는지를 좀 추적해보기로 한 거야. 알파벳 M5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 M5가 써있는 베개를 어디서 만드는지 찾아다녀 봤더니 안 나오네? 없어. 경찰이 다시 생각해봤어. M5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사진을 어쩌다가 뒤집어 봤더니 OW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빌딩 같은 그림도 있길래 아 이게 타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이런 베개가 어디서 팔리는지 다시 인테리어 가게를 좀 한 달간 돌아봐. 근데 또 실패해. 다시 한 달 만인 12월 12일 애 엄마 휴대전화로 문자가 다시 오는데 범인이야. 같은 번호. 이번에는 카에데의 동생도 데려가겠대 지가. 이 새끼가 지금 경찰을 갖고 노네? 경찰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어떻게든 잡을 생각이었는데 사건이 의외로 너무 엉뚱한 곳에서 갑자기 간단하게 밝혀져 버려. 카에데가 실종되기 전에 엄마랑 40분간 통화했잖아. 얘도 휴대전화가 있는 거야. 애 통신 내역을 뽑아보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어. 그 번호 추적했더니 이 사람이야. 지하철 타러 내려가면은 왜 조그만 매점 같은 거 하나 있잖아. 예전에는 그런 게 길거리에 있었거든. 담배 팔고 뭐 신문 팔고 이런 곳. 그런 데서 신문 파는 36살의 고바야시 카오루란 사람 번호야. 집을 찾아가서 수색해보니까 이 새끼 진짜 뭐 있나봐. 아동 포르노가 한 100개가 나와. 그리고 애들 모델로 나오는 잡지, 여자의 속옷, 단백질 인형 같은 게 무더기로 나왔어. 개씹덕 변태 오덕인 거야 그냥. 범인이지 뭐 이 정도면은. 딱 봐도 소아성애자잖아 이 새끼. 전과 있나 보니까 애 앞에서 옷 벗고 막 지랄하다가 체포된 적도 있던 거야. 결정적으로 이 새끼 집에는 죽은 채 발견된 카에데의 옷과 가방, 휴대전화가 있었어. 카오루도 이름이 어떻게 카오루냐 이 얼굴에. 카오루도 범행 인정했고 체포됐는데 이 정도면 사건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이제 범인 이 새끼 뭐하는 새끼인지 좀 알아보자고. 자, 카오루 36살이야. 나보다 한 살 어려. 딱 봐도 범인인지 관상이 일단. 애 납치한 현장이 오사카랑 가깝다고 했잖아. 오사카에서 태어난 애고 연탄 가게 하는 집 장남인데 엄마가 없어요. 10살 때 동생 나타가 엄마가 사망했어. 그리고 태어난 동생도 장애가 있어. 집안에 누가 아프면 가족이 다 그 사람부터 챙길 거 아니야. 가족들이 다 동생만 돌보고 이러니까 관심을 잘 못 받은 거지. 그리고 전부터 아빠의 가정폭력도 좀 심했고 그걸 지켜주던 사람이 엄마인데 동생 낳으면서 죽은 거야. 초등학교 졸업 문집에 카오루가 엄마 돌아가시고 자기는 5시간 넘게 울었대. 엄마 계신 천국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글을 쓸 정도로 엄마를 되게 의지하고 있었어. 애 성격이 이제 좀 어두워지겠지.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 좀 만만해 보일 거 아니야. 유치원 때부터 따돌림을 계속 당해오고 있었대. 여기까지만 보면 불쌍한 새끼긴 하거든? 부모 잘못 만난 게 뭐 지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지금부터의 일 때문에 이게 불쌍하지 않게 돼버려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나름의 도피처를 찾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성에 관심을 가진 거야. 좋아 그것까지는. 근데 아동이었다는 거지. 어린 여자애.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아리 합숙으로 도토리현에 놀러 간 적이 있어. 여기서 근처에 사는 10살짜리 애 2명을 성추행하고 체포된 게 시작이야.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계속 다닌 건진 모르겠는데 20살에 1989년 12월 또 5살 여자애 2명을 성추행해. 이 새끼는 항상 2명이야. 이 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까지 받아. 이런 상황에서 2년 만에 또 5살 여자애 성추행하고 목 조른 혐의로 체포가 된 거야. 이 사건으로 아빠도 이제 애새끼 감당이 안 되겠지. 카오루
버려. 호적에서 팠는지 뭐 그래. 이 새끼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건을 저질러서 가중처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건데도 정신을 못 차려. 반성의 기미가 조금도 없고 어떻게든 빨리 가석방 받을 수 있는지만 걱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3년 만인 1995년 11월 9일 결국 가석방이 또 돼. 말이 되냐? 왜 해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26살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일이 신문 배달이거든. 이것도 얼마 안 하다가 신문사 돈 들고 튀어요. 이때 신문 배달 갔다가 널어놓은 여자애들 체육복, 속옷 이런 것도 훔쳤고 다른 지역으로 아예 도망가서 또 신문을 팔아. 하지만 도망간 신문사에서 얘를 찾아낸 거야. 매달 3만엔씩 갚기로 했는데 이 새끼가 갚을 리가 없지. 그럴 능력도 없고 한 번도 갚은 적은 없대.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인 9월 26일에도 카오루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에게 성추행하다가 또 기소된 적이 있었어. 그 상황에서 이번 사건까지 저지른 거지. 이 새끼 뭐야 이거? 사건 당일 아는 사람 차 빌려서 나라시로 간 거야. 원래는 오사카에서 해볼 생각이었는데 이 새끼가 말 들어보니까 오사카에는 납치할 만한 애가 없었대. 그래서 근처 나라시로 갔었고 거기서 발견된 게 이 아리야마 카에데였던 거지. 오후 1시 50분쯤 혼자 집에 가던 카에데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에 태웠대. 딱히 카에데를 노린 건 아니야. 우연히 발견한 거지. 겉으로 봤을 때 애가 데려가기 쉬울 것 같았나 봐. 오후 3시 20분쯤 11km 정도 떨어진 자기 집으로 카에데를 데려왔어. 먼저 대화를 좀 시도해봤대. 애가 대답도 잘하고 생각보다 좀 똑부러져. 갑자기 숙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모르는 아저씨 따라와 놓고. 아직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이해는 못한 것 같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 카오루는 다른 방에 애를 보내놓고 혼자 계획을 막 세워. 성폭행 할 건데 그대로 보내주면은 신고될 게 뻔하니까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지. 카에데가 한 5시쯤에 숙제를 다 하고 방에서 나와. 그러자 손이 더럽다면서 화장실에 데려가 애 옷을 벗기고 씻기는데 당연히 씨발 처음 보는 아저씨가 만지니까 소리 지르고 거부하고 그럴 거 아니야. 카오루는 이 애 소리가 옆집에 들릴까봐 애 얼굴을 세면대에 쳐박아. 한 3분 지나니까 애가 움직이지 않았대. 그래서 더 확실히 온몸을 욕조에 담가 2분간 완전히 익사시켰던 거야. 확인 사살 같은 개념이지. 그리고 나서 애 사진을 부모에게 보낸 건데 왜 보냈냐 나중에 경찰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애 죽였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였대. 이해가 안 가. 나는 성폭행 들킬까봐 죽여놓고 죽인 거는 또 알린다고? 미친놈이야 그냥. 이 새끼 휴대전화도 지게 아니야. 아는 사람 명의를 빌려 쓰고 있던 거야. 카에데 납치할 때 쓴 차도 빌린 거잖아. 이 차 주인이랑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나 짓게 없어. 막 사는 새끼인 거지. 카에데 죽이고 유기한 뒤에 이 새끼가 한 일이 또 뭐냐면 자주 가던 술집이 있거든. 여기서 일하던 여자 직원과 뭐 얼굴 어느 정도 알겠죠. 인사도 하고 카에데 죽은 사진 쓱 보여주더니 이거 인터넷에 지금 뜬 사진인데 봐라. 괜히 보여주고 이지랄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술집을 가. 여기서도 사진 보여주면서 너무 잔인하다. 토할 것 같고 애가 불쌍하다. 범인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진지 빨면서 막 이지랄을 해. 죽이고 나서 애 엄마한테 사진 보낸 것도 그렇고 자기가 한 짓을 좀 빨리 알아봐 주길 원하는 것 같지. 애를 유기한 장소도 도로 바로 옆에 도랑. 누구든지 지나다니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유기한 거 보면 전시형 범죄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 다음 날도 술집을 가는데 자기는 헤어진 아내가 있고 애도 낳았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이잖아. 그리고 카에데랑 동갑이라는 말도 했어요. 자기가 낳은 애가. 제정신이 아닌 짓을 계속 하고 다니는 거야. 잡히고 나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일본의 유명한 미야자키 츠토무 사건이라는 게 있어. 여기 링크 해줄 건데 참고 삼아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새끼도 아동 성범죄자인데 굉장히 잔인하고 일본에서 아동 성범죄 하면은 미야자키 츠토무 떠올린단 말이야. 지가 제2의 미야자키 츠토무가 되고 싶었다는 거지. 그래서 한 거래. 나중에 투채널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DC 인사이드 같은 익명의 사이트지. 여기 범행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게 밝혀지거든. 휴대전화로 자기가 애 나체를 찍을 예정이고 GPS를 조심해야겠다. 범행이 다 준비됐다. 조만간 꼭 실행하겠다. 이런 글을 쓴 거야. 카오루 범행 내용이랑 똑같잖아. 근데 이 새끼가 쓴 글이라는 것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어. 높은 확률로 맞긴 하겠지. 여기까지 사건이 밝혀지자 검사가 고바야시 카오루를 살인, 강제 외설치사, 협박, 아동 의류 절도 뭐 이렇게 7개의 혐의로 기소를 해. 재판이 5개월 만인 2005년 4월에 열렸는데 검찰이 카오루 진술서를 공개했어. 내용이 개정신 같아요 진짜. 자기는 반성하는 마음이나 갱생할 자신도 없고 빨리 사형받아 제2의 미야자키 츠토무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거야.
죽여달라는 거지 이건 그냥. 말이나 행동이나 워낙 이상한 짓만 하는 새끼라 정신감정을 해봤는데 반사회적 인격 장애랑 페도필리아가 나왔어. 아동 성애를 가진 사이코패스라는 거야 이 새끼는. 그래서 검찰이 성욕과 지배욕, 자기가 한 일을 남에게 자랑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자기 시연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강하고 개인의 만족 때문에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비열하고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죄자라면서 피해 아동 부모의 처벌 요구도 준엄하고 격렬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겐 갱생의 의지가 결여돼 교정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이유로 원래 좀 이렇게 검사의 기소문이 좀 길어요. 복잡하고. 이런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 거야. 이 새끼 지 죽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사형 받겠다는 새끼 치고 나중에 말 안 바꾸는 새끼가 또 없거든. 얘도 그래. 갑자기 항소를 하더니 애 부모에게 편지를 2장을 써서 보내. 이거야. 딸이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 자기를 향한 분노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형 집행으로 죄를 갚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서 보낸 거지. 아니 씨발 뭐 살려달라는 거야 죽여달라는 거야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알아서 봐달라는 거겠지 이런 게. 당연히 부모도 이런 거는 사과라고 볼 수 없다면서 편지를 거절해. 받지를 않아 애초에. 그러자 카오루가 아주 예상외로 항소를 취소하고 사형을 확정받아. 근데 이 병신이 2년 만에 재심 청구를 하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재심 청구를 했던 거면 받아들여졌을 순 있어. 결과는 장담 못하지만. 근데 얘는 지가 항소를 취소한 적이 있잖아. 그것 때문인지 기각됐고 재심 신청이 금지돼. 근데 또 재심 청구를 혼자서 하다가 2013년 2월 21일 오사카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지. 뒤졌어. 이 새끼 집행될 때 남길 말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때 한 말도 씨발 가관이야. 목욕과는 다른 것인가. 이지랄 하면서 끝까지 씨발 뭐 알아듣지도 못할 개소리만 하고 뒤졌어. 이렇게 간 새끼예요. 왜 범죄 중에 아동 성범죄가 가장 재범률이 높은지 이 새끼를 보면 알 수 있거든. 못 참아. 절제할 이유 그런 시도 자체도 안 해. 보통 아동 성범죄자들이. 그래서 제일 악질 범죄이면서도 한 사람이 여러 번 저지르게 되는 그런 범죄고 얘네들은 이게 안 돼요. 치료가. 뒤질 때까지 가두든가 어떻게 죽이든가 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그런 사건이었고 다음에 또 다른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 이번 영상은 2004년 일본에서 일어난 나라 초등생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